안녕하세요.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잇몸 질환에 대한 궁금한 점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잇몸 질환은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곳에 치태라든지 치석이 침착이 되면서 치태나 치석에 세균이 증식하게 되면 독소를 분비할 수가 있고 면역이 교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이 교란되고 독소가 분비가 되면 염증이 발생이 되면서 잇몸이나 잇몸뼈가 점점 퇴축이 되면서 녹게 되는데요. 이것을 잇몸 질환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양치를 잘하고 스케일링을 자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잇몸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잇몸 주변의 면역이 약하게 타고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잇몸 질환이 발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느끼는 증상 중에 하나가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찬 거나 신 과일을 드실 때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입안에서 구취가 나게 되고요. 음식을 드실 때 음식물이 많이 끼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현대인들은 턱이 좀 작기 때문에 제일 뒤에 있는 어금니, 사랑니가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약간 기울어져 있거나 잇몸에 반 정도 덮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풍치와 비슷하게 잇몸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기 때문에 구취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잇몸 질환이 좀 심하게까지 진행되기 전에는 자각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중증 이상으로 진행이 된 다음에 너무 이가 불편해서 치과를 오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심한 잇몸 치료를 받으시거나 이를 빼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치과에 가셔서 잇몸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잇몸 질환이 존재를 하게 되면 당 수치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치아를 조기에 상실을 많이 하게 되면 치매가 좀 빨리 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잇몸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구강 내에 세균이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균이 기관지라든지 상기도로 넘어가면서 감기가 더 자주 걸린다든지 폐렴까지 진행이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잇몸 질환의 제일 초기는 치은염이라고 해서요. 잇몸에는 염증이 있는 단계를 치은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은염이 발생이 되면 이가 시리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나는 증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럴 땐 치과에서 스케일링이라는 치료를 받게 되면 그 증상은 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중등도의 치주염이 발생이 되게 되면 잇몸에도 염증이 있고 잇몸 주변에 있는 치조골도 염증 때문에 파괴가 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가 약간 흔들리는 느낌도 날 수가 있고요. 치아 사이가 느슨해져서 음식물도 많이 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엔 치과에서 스케일링이라는 치료 이후에 치근 활텍술이라든지 치은 연화 소파술, 잇몸 깊숙이 있는 염증과 치석을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제거하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도로 진행된 치주염이 있는 경우에는 잇몸에도 염증이 심하지만 잇몸이 염증으로 해서 많이 소실이 된 경우도 있고요. 치조골 자체가 파괴가 돼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잇몸을 열어서 치조골을 노출시킨 다음에 특수한 치료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잇몸 재생술식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치주염이 진행이 좀 많이 된 경우에는 치아를 빼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치아 주변에 치석이 자리 잡게 되면 치석이 있는 공간만큼 잇몸을 밀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석을 제거하고 나면 일시적으로 잇몸이 밀려있던 부분 때문에 치아 사이가 뻥 뚫린 느낌이 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밀린 잇몸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밀리는 잇몸을 방치하게 되면 잇몸이 많이 퇴축이 되면서 중등도의 치주염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은 꼭 받으시는 게 좋죠. 상대적으로 젊으시고 잇몸 건강이 괜찮으신 분들은 그 치석 제거한 다음에 밀린 잇몸이 자연스럽게 다시 원상복귀가 되면서 치아 사이를 잘 채우게 되는데요. 전신적으로
건강이 좀 좋지가 않다든지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 아니면 고령의 환자분들은 밀린 잇몸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치를 꼼꼼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최소 하루에 4번 정도는 양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양치를 꼭 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무시기 전에 양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칫솔젤과 더불어서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면 치아 사이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시고, 부가적으로 워터픽이라고 해서 치아 사이에 센 물줄기를 쏴서 불순물을 빼내는 장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가글액, 소위 말하는 리스테린이라든지 이런 가글액을 이용해서 입안에 있는 세균수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잇몸 질환도 유전에 의해서 더 잘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안 내력에 그런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부터 치과를 계속 다니시는 게 좋으시죠. 왜냐면 대부분 그런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신 분들은 잇몸 질환이 진행이 돼도 잘 모르고 지나시다가 좀 나빠진 후에 자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직 잇몸 질환이 발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미리 치과에 가서 관리를 받으시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치아 교정을 하게 되면 장치를 붙이고 굵은 철사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를 닫기가 좀 어렵죠. 이를 닫기가 어렵게 되면은 치태나 치석이 더 빨리,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잇몸 질환이 발생될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치과에 교정할 때마다 가셔서 스케일링을 매번 받으시거나 또 양치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 불순물을 제대로 제거를 하실 수가 있으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잇몸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잇몸 질환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요.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중간에 스케일링을 받거나 잇몸 치료를 하는 거는 질환의 속도를 늦추거나 정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런 치료를 받는다고 다시 예전에 젊었을 때 잇몸으로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